2년 전에 만약 이거 예금으로 이제 가지고 계셨다 그러면 아파트 가격하고 비교해 보신다 그러면 상당히 이제 심리적 박탈감이 크실 거예요. 충격일 것 같아요. 충격일 거예요. 더 이상 안 오르냐? 저는 뭐 더 오를 여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 민주당 집권 기회는 힘들죠. 이렇게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집권을 하면 또 가능하냐? 그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때는 이제 오기 힘들다. 예, 대신에 그때는 이제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예, 집이 많으신데 뭐 어떻게 한다. 이거는 이제 고민하셔야 되는데 내 집 마련하시는 거는 언제든지 고민 안 하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은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저와 또 심영석 교수님과 OX 퀴즈를 통해서 공통점도 있고 아마 다른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러는지 이유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두둥. 야, 이거 좋다. 나에게 현금 10억이 있다. 네. 부동산 투자 한다 안 한다? 하나, 둘, 셋. 오, 교수님은 부동산 투자하고 저는 X 했습니다. 예, 지금 사실은 10억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 같은 경우 한 2년 전에 만약 이거 예금으로 이제 가지고 계셨다 그러면 네. 아파트 가격하고 비교해 보신다 그러면 상당히 이제 심리적 박탈감이 크실 거예요. 와, 충격일 것 같아요. 충격일 거예요. 왜냐하면 아예 그냥 돈 없는 사람은 그냥 없었으니까 신경을 안 쓰는. 예, 2023년 초만 해도 레미안 원베일리가 30억대 저희가 거래한 게 있거든요. 맞아요. 지금 50m 가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이게 한강뷰 안 나와도 낮은 60억 가격. 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근데 앞으로는 그럼 더 이상 안 오르냐? 저는 뭐 더 오를 여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계속 지금 인플레이션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호텔의 뷔페 가격이 10만 원 하다가 지금 다 20만 원 하거든요. 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그 밥값을 지원을 점심을 해주는데요. 네. 10,000원 지원해 주는데요. 저희 강남에 있거든요. 와, 먹을 만 게 원으로 그냥 김밥 라면 먹으면 끝나니까. 그러니까 막 돌아다니면서 찾아야지 겨우 먹을 때를 찾을 수 있어요. 더 줘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지금 심각하게 그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실물 자산 사는 게 좋다라고 봐요.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물 자산 중에 100% 제일 괜찮은 공감합니다. 거는 뭐 어쨌든 그 부동산이니까요. 아, 좋습니다. 예. 그러면 두 번째는 연장선에서 하는데 이제 어디로 하느냐잖아요. 요즘 똘똘한 한 채인데 그러면 한 채에 투자한다 서울에 예. 아니면 분산 투자, 갭 투자를 하든 여러 채를 투자한다. 서울에 한 채. 서울에 한 채. 저도 요즘 트렌드가 서울에 한 채인 것 같습니다. 똘똘한 한 채 뭐 이거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것 같고요. 물론 전제 조건이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나 제가 다주택이에요. 한 세 채 있는데 더 사라고 하면 하시면 사실 안 되죠. 그거는 예. 문제가 달라지는데 이제 우리가 무주택이라는 걸 전제 그렇죠. 조건으로 예. 이제 한다면 당연히 서울에 사야 되는 거고 똑같네요. 교수님하고 예. 저하고 의견 일치인데 똑같으니까 그냥 교수님 의견 들어보죠. 예, 뭐 일단 지방에 여러 채 사는 거는 지금 개념하고 전혀 안 맞죠. 트렌드에 안 맞죠. 예, 트렌드에 안 맞습니다. 지금 좋습니다. 규제들이 계속 있는 상황에서 지방에 여러 채 사는 거는 뭐 크게 의미가 없고요. 네. 가격 상승률 자체도 아마 3억 세 채 사셔도 택도 없을 거예요. 서울에 한 채 있는 것보다. 그래서 그냥 그럴 것 같아요. 예, 서울 사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지방이 왜 그럼 자꾸 안 좋아지느냐. 젊은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없어요. 예, 20, 30대는 대부분 다 서울에 올라오십니다. 지방에 유출되는 인구 60%가 20, 30대인데요. 그분들이 나중에 30, 40대가 되어가지고 지방에서 집을 사야 되는데 지금 베이비 부머의 집을 받아줄 사람은 서울은 있어요. 네. 예, 아시다시피 서울은 있는데 지방에는 없어요. 아, 어떡하지? 그러니까요. 저도 어떻게 걱정이에요. 지방, 제가 고향이 부산인데 사실 이게 새 정부에서 저는 최우선으로 좀 고민해야 될 문제가 서울 집값보다도 오히려 저는 지방 집값이 더 문제 아닐까. 네, 맞습니다. 지방의 수요들이 서울로 안 올라와야 사실 서울도 수요가 좀 분산이 되고 맞습니다. 예, 서울은 사실은 공급 부족이 아니라 수요 과잉 아닐까 싶고요. 맞습니다. 그런 부산, 것도 있죠. 대구, 광주에서 다 올라오니까 이게 사실 서울 집값은 올라가고 지방은 안 되는데 좀 심각하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또 이제 트렌드에 해당이 되는데 세 번째는요. 앞서서 이제 교수님 또 서울에 이제 아파트 한 채라고 했는데 트렌드가 아파트잖아요. 똘똘한 예, 아파트인데 맞습니다. 예. 이게 이제 영원히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는데 미래는 결국엔 아파트다. 아니다. 옛날에도 엎치락 뒤치락 하지 않았냐. 그러면 결국 비아파트, 오피스텔이나 뭐 상가, 토지의 시대가 다시 올 수도 있다. 미래도 아파트가 답이라면 O, 아니야. 비아파트도 기회가 있다면 X로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거 답이 안 나오네. 둘 다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물론 우리가 미래를 모르는데 미래는 알 수는 없는데 지금 분위기에서는 사실은 좀 잘 안 보이는 거는 예, 맞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인구도 줄어들고 금리도 높고 또 자영업자들은 힘들고 월세 안 나오고 우리 집단지성에서 그 가로수길 한번 가서 한번 올려드렸는데 처참하더라고요. 그 영상을 안 찍었다면 제가 X 될 수도 있는데 가로수길 한번 보고 나오니까 와 이게 상가가 다시 미래가 있을까라는 불안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교수님 의견 한번 들어보죠. 예, 상업용 부동산은 지금 상당히 심각한데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이자가 높아가지고 이제 견디지 못했던 상황인데요. 지금 이자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빌딩 하시는 분 중에 이제 시설 자금으로 봤죠. 그거 수준이 지금 2%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긍정적인데 그래도 수요가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공실 때문입니다. 공실. 이게 채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빌딩을. 특히나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면도로에 있는 조그만 빌딩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뭐 점포 영업 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야 되고요. 네. 아니면 벤처기업 조그만 것들 이런 데들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네네. 둘 다 완전히 시장이 없어졌어요. 거의. 벤처기업들도 저희도 이제 요즘 벤처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자금이 안 안 나온다고 나옵니다. 하더라고요. 자금이 안 안 나옵니다. 나온다고 그러니까 벤처기업들 다 망하고 뭐 아니면 줄여 다른 데로 가고 그리고 점포 영업 하시는 분들 지금 뭐 창업도 안 하시고 있는 것도 망해 나가는 상황인데 그런 걸 채워야 되는데 이거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채워야지 겨우 아시다시피 수익률이 1~2% 나오잖아요. 네. 우리나라 뭐 빌딩이라는 게 5%씩 6%씩 나오는 게 없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것도 안 되니까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상가라는 게 우리가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이렇게 되는 면도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그 소비자들이 소비 패턴이 이제 바뀌었거든요. 또 전화해가지고 계속 뭐 불러가지고 먹고 이러니까. 하고 쿠팡 예. 시키고 배민 뭐 시켜서 먹고 그러니까 단지대 상가도 이제 뭐 텅텅 비는 상황인데 여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맛집만 잘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맛집은 잘 되는 거예요.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물론 뭐 우리 예측이 틀릴 수도 있고 아파트 시대가 영원히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려운 비아파트 상가 시장의 현주소를 지금 교수님께서 네.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자, 네 번째 재밌다. 최근에 이제 뭐 여러분들 만나보고 나면 이런 향수 황금기라고 하는데 그 2013년 막 인무렵에 박근혜 정부 때 막 규제 풀어줘서 네. 5년간 양도세 면제 주고 막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서 꽤 많이 있는데 이런 황금기가 온다 O 안 온다 X 하나 둘 셋. 이거는 저하고 좀 갈려졌습니다. 지금 분위기에서는 오기 쉽지 않은 건 맞습니다. 맞고 황금기가 오려면 결국에는 이제 집값이 떨어져야 규제가 풀리는데 우리가 미래는 모르니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한번 베팅을 한번 해보는 거고 만약에 강남 집값이 천정부지 올라갔는데 오버슈팅했다는 부작용으로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정부가 또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그때는 규제가 풀립니다. 근데 잠시 황금기가 올 수가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제 팻말 한번 들었던 거고요. 지금 분위기에서는 쉽지 않다는 점은 저는 뭐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진짜 가능성은 굉장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오냐 그러면 집값이 떨어질 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교수님. 예, 뭐 일단 민주당 집권 기회는 힘들죠. 이렇게 한다는 게 지금까지 뭐 국회에서 통과가 안 돼가지고 그죠? 규제를 못 풀었던 게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많았죠. 그래서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다. 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집권을 하면 또 가능하냐? 그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게 집값이 오른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요즘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마 정권 연장이 됐어도 규제할걸요? 예. 이 가계부채 문제도 있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집값 오른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이고 이러니까 오르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대출 규제도 계속하고 어느 정도 오르는 건 되지만 좀 더 오르면 또 막을 거고. 과열은 막아야 돼. 예. 그래서 예전처럼 정말 황금기 그런 때는 이제 오기 힘들다. 예. 대신에 그때는 이제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민주당은 조금은 그래도 규제를 더 할 거고 그죠? 네네. 국민의힘은 조금은 더 풀어줄 거지만 예전과 같은 황금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 단계에서 판단하시는 게 좋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나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래. 그러니까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래. 이게 1년, 2년, 3년, 4년, 5년 기다리다가 집값은 올라가고 모든 기회비용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때를 무작정 기다리는 건 사실 우리 너무 무모하지 않나. 그때 대도 투자 못 하시죠. 그런 분들은.
무서워서 못합니다. 맞습니다. 떨어져도 못하고 올라도 못하세요. 실제로 많이 떨어졌으니까 규제를 풀었는데 많이 떨어지게 되면 무서워가지고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로. 예, 그때 많이 떨어졌을 때 집 사는 사람은 그냥 심플하게 그냥 필요하니까 그냥 저스트 뒷 하신 분들이지 절대 계산을 해서 기다렸던 분들이 집을 산 적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아마 교수님도 못 예, 보시리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을- 다주택자들이 용감하게 덤벼들지. 그렇습니다. 오히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어느덧 마지막이 됐는데요. 마지막에 이제 우리 심영석 교수님께서 부동산 투자를 준비하시는 우리 집당지성 구독자님들께 진심으로 야, 나 이거 진짜 꼭 한마디 하고 싶다. 앞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물가도 많이 올랐고요. 뭐 저도 소득이 많이 안 올랐는데요. 소득도 많이 올랐답니다. 한 4, 5년 동안. 아,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어요. 우리 왜 체감을 통계상 못할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소득도 오르고 물가도 올랐는데 네. 집값만 떨어진다는 건 사실은 상상하기 힘들어요. 이거 경제학적으로 전혀 안 맞는 거거든요. 앞뒤가 안 맞죠. 앞뒤도 안 맞아요. 그리고 내년에 이제 분양가가 올해보다 더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집을 안 사는 게 좋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확률적으로 안 살려고 하는 분한테도 물어보면 다들 오른다고 그래요. 아, 분양가는 왜 오르는데 안 산다. 분양가는 오르는데 왜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좀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분양가가 오르면 집값은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그게 제조달 원가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보다 싸게는 더 이상 못 지으니까 뭐 기존에 있는 주택들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고려해 보신다 그러면 뭐 내 집 마련 정도 하시는 거는 좀 서두르시는 게 좋을지 않을까. 예. 뭐 내집 마련은? 집이 많으신데 뭐 어떻게 한다 이거는 이제 고민하셔야 되는데 내 집 마련 하시는 거는 언제든지 고민 안 하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아, 다주택자들은 고민의 영역이고 그렇죠. 실수요자들은 고민의 영역이 아니라 내 자금에 맞춰서 선택의 영역. 선택을 하는 선택과 실행의 영역이라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심영석 교수님 인사이트 참고를 하셔서 우리 집당지성 구독자분들 내 집 마련하는데 큰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집당지성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